화사한 4월입니다. 올라 한번 하시죠. 올라. 네, 저는 스페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올라라고 인사했습니다. 1990년도부터 한 30년 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정독도서관, 동대문 도서관 이런 시립도서관에 사서로만 일했습니다. 근데 사서가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작가들과 강연자들을 만나고 독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엄청 좋은 직업일 것 같지만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사서 고생하는 직업 이렇게 말합니다. 백조가 물 위에 멋있게 떠있기 위해서 발 밑은 열심히 저어야 하듯이 저희는 헌 책, 먼지 쌓인 책, 막 낡은 책, 그 다음에 남들이 훔쳐간 책 다시 찾으러 다니기, 그 다음에 독서 상담, 독서 지도, 독서 치료, 뭐 이런 갖가지 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책 밖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삶의 냄새가 배어있는 곳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서 저의 신념 하나는 매일 아침 엉덩이를 들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자. 우리 동네가 무사한지 한번 돌아보자. 우리 동네 산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책이 읽기 싫어지더라고요. 현장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먼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친정 어머니께서 제가 모시고 계시다가 어떤 기관에 좀 계셨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면회도 제한되고 이러니까 그 상태를 좀 넘기기 어려우셨는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크게 심리적인 타격이 오더라고요. 잘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들고 결국은 코로나를 핑계로 자주 가보지 못한 것이 그분들에게는 외로움이 너무 짙어지니까 그 목숨줄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 8시에 TV를 틀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오후 4시쯤 됐을 때까지 아무 의식 없이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내가 아파트의 저 창문 밖을 뛰어내리고 싶은 욕망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서가 사이에 서서 책 정리하면서 매일매일 여행기를 들여다봤었거든요. 정말 8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서 빠글빠글거리고 있는데 나는 이 서울과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틀에서 복작복작 거리다가 죽을까?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하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럴 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라는 책이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원래는 차를 하나 사서 밴을 좀 수리한 다음에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는 과정을 남편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국경을 차를 가지고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했고 비용이 비행기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진 거예요. 검문도 더 심해지고 그걸 통과시켜주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어렵다면 남편은 나는 그동안 일을 하고 내가 2년 동안 미국에 돌아보니까 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우리 각자 여행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둘이 같이 여행을 한다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 아니면은 각자 여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각자 여행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려면 내 다리가 멀쩡할 때 떠나야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소신이 2다리 멀쩡할 때 가급적이면 지금 빨리 나가자. 볼 거 다 보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될 때가 아마 나도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TV로 보든 유튜브로 보든 다른 매체로 보든지 지금은 현장에 가보고 사람을 만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순간 제일 먼저 카드를 들고 여행사를 뒤적거려서 산티아고를 딱 끊었어요. 그게 165만 원짜리가 왕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티아고는 그 스페인의 여기서는 서쪽 길이고 그게 북쪽 길이기 때문에 보통은 프랑스에서 들어가는 길이 제일 많은데 저는 프랑스로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기왕이면 바르셀로나에 가서 성가족 성당도 마저 보고, 마침 작년이 희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은혜롭지 않을까? 사그러졌던 나의 어떤 신앙심을 좀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감하게 딱 끊어놓고, 그리고 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오늘은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산티아고가 끝나고 나서 피니스테라를 거쳐서 다시 포르투갈로 들어가서 포르투갈에서부터 산티아고로 돌아오는 해변길이 있어요. 그 길을 다시 걷고,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호텔이나 숙소를 얻기 위해서 혼자서 여행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아마 호텔이나 숙소 비용이었는데, 산티아고를 걷는 순례자들에게 잠잘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안전하고 쌌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길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걷고 나서 다시 리스본으로 들어가서 포르투갈 남부 파로를 거쳐서 스페인의 외곽 지역을 다 돌아보고 80일 동안 완전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딱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분이 카톡에다 문자를 남겼어요. 마침 해파랑길에 그 해파랑길 걷는 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제가 해파랑길을 못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접수를 딱 해놨어요. 근데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는 접수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참 운이 안 따는구나. 걷는 김에 마저 우리나라 동해안도 걷고 서해안도 걷고 DMZ 걸어야 되겠는데 운이 안 되네. 이러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출발 당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 친구는 출발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때 담당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마침 인원이 코로나로 못 가게 된 2자리가 비었는지 가겠느냐고. 옳다구나 갔죠. 그래서 해파란 길도 맞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유아 독서 읽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독서 지도사, 독서 상담사, 독서 치료사, 독서 교육 강사, 좌우간 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책이라는 네모 틀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촌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 지도 중에 프랑스로 해서 이렇게 걷는 길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난점이 여러분도 항상 걱정하시지만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하는 돈도 별로 없는 내가 그리고 지도 감각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볼 수도 없는 내가 혼자서 저 800km를 걸을 수 있을까? 그나마 저는 늘 책상에 앉은뱅이로 일했기 때문에 주로 걷지도 못했거든요. 산도 뭐 헉헉대면서 그 인왕산 갔다 오는 정도가 다였는데 갈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우울감이 계기가 되었고 저는 프랑스 길을 혼자 가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프랑스 길은 보통 유럽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순례자 길로 나서면 집 문 밖에 나서는 길이 순례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18시간을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프랑스 길에 생장 피에르보르라는 프랑스의 변방 마을을 가는 이유가 그 순례자 길을 걷기 위해서 크레덴시알이라는 순례자 여권을 꼭 사야지 돼요. 이 여권이 있어야지만 이 여권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간 곳마다 다 도장을 찍어야지만 맨 마지막에 순례를 다 마쳤을 때 그 순례자 확인증을 줘요. 영문으로 된 거. 그리고 이거는 순례자 여권이라고 하는데 한국 여권하고 이 순례자 여권을 같이 내야지만 그 입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여권을 사는 곳이 처음 프랑스 길을 시작하는 생장 피에르보르 순례자 사무실에서 샀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욘이라는 곳인데 바욘에서부터 저는 바르셀로나에 들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다시 바욘으로 가서 바욘에서 생장 피에르보르로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갔다가 거기에서부터 순례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길은 이쪽으로 아주 해변길은 북쪽 길은 제일 위험하고 조금
난코스가 많다고 해요. 산림이 우거진 대신에. 그래서 북쪽 길을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사람이 많이 가는 프랑스 길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프랑스 길로 가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로 완주를 한 다음에 요 밑에 여기 보면 피니스테라하고 묵시아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들어가서 포르투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해변길을 다시 걸어서 7월 25일 날이 희년 데이제라 그래서 아마 교황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4년마다 한 번씩 희년제를 하니까 특이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7월 25일에 맞춰서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포르투갈로 기차 타고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쫙 도는 여행을 80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중에서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미처 이런 여행 강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느라고 체크하지 못했던 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르투갈 그 산가 해변가 네. 몇 킬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앙길이 있고 해변 데크길이 있거든요. 근데 중앙길도 그 도로변으로 가다가 해변으로 이렇게 꺾어서 오는 길인데 그것도 리스본부터 출발하면 700km가 넘어요. 근데 저는 포르투갈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200km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충분히 걸으실 수 있어요. 저는 출발하면서부터 늘 생각이 나는 하루에 25km 이상 걷지 않겠다 였어요. 제가 뭐 발에 물집 생기고 뭐 이런 것도 걱정이었지만 옛날에 발을 한번 젖질려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뼈가 단단해졌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서 무조건 나는 하루에 25km만 걷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갔거든요. 저는 여기가 순례자의 길이었지만 순례자 길로 갈 것인가 여행자의 길로 갈 것인가를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간 여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행자 길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은 영세를 받았긴 했지만 냉담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서 미약했기 때문에 캐톨릭에 대해서 별로 지식도 없고 또 그렇게 야고보 성인에 대해서 그 순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 들었었어요. 어쨌든 걸어보자라는 취지여서 여행을 생각하면서 물론 고급 호텔에 돈 많이 쓰고 좋은 루트에서 그리고 인스타에 사진을 잘 찍게 멋있게 나오는 그리고 그 지방의 명물 음식을 꼭 먹어보는 이런 부티나는 여행도 계획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으로서 가장 싼 숙소에 그리고 가장 현지 시민과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상가나 뭐 조금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사와서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곳들을 골라가면서 하루에 한 끼만 사 먹자라고 작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고려하셔야 될 거는 남이 덮던 이불을 덮어야 되고 남이 쓰던 숟가락을 써야 되고 코로나 시국임에도 거기도 코로나였거든요. 여기서도 저가 갈 때는 코로나 검사를 다 하고 4차 예방주사까지 맞고 갔는데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었어요. 거기는 정말 마스크도 안 쓰고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의 숟가락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낡은 여관방 벽지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내 이야기를 남겨야 하는 그런 곳을 전전해야 되는 여행이라는 걸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젊은 아이들이 유럽 배낭여행을 할 때 좋은 호텔을 중간중간 이용하기도 하고 에어비앤비나 한인민박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건 어쨌든 30유로가 더 들어가요. 32유로, 40유로, 50유로 그리고 특히 그 토요일, 일요일, 금, 토, 일은 정말 여관비가 너무 비싸서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저는 일부러 금요일까지는 저 중앙 시골에 숙소에 머물고 있다가 월요일 날 대도시로 나오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너무 숙소가 비싸가지고 보통 포르투갈 대도시에 와서 하루 자려고 하면 적어도 100유로, 150유로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각오를 다지면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순례길이 아니라 여행길로 했고요. 제가 재직하는 동안 패키지 여행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리고 우연히도 남편이 2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행으로는 미국에 다시 올 수 있겠지만 구석구석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밴에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태우고 김치냉장고 하나 싣고 38개 주를 차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구석구석을. 정말 중부에서 총 들고 쏘는 사람 옆에 눈 찍고 칭크하는 사람들 지나면서 인디안 레저베이션도 지나면서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행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많았어요. 미국은 광대한 땅덩어리, 광대한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구석구석에 스며든 역사를 알 수는 없었어요. 크고 거대하고 화려함은 있었지만 그 대도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냥 땅덩어리, 거친 땅덩어리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을 구석구석 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스페인은 정말 구석구석, 동네 돌아서는 곳곳마다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져 있었던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미국을 먼저 본 게 다행이었구나 해요. 유럽을 먼저 여행하고 미국을 온 사람은 볼 게 너무 없고 무미건조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만큼은 스페인을 구석구석, 그리고 가능하면 말통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리고 길을 항상 열어놓자. 이 얘기를 제가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스페인 산티아고를 갔다 온 어떤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계속 귀에 음악을 꽂고 이어폰을 들고 다녔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안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왜 가지? 그 고생하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나는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자고 가기 때문에 하루에 15나라에서 온 사람과 안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스타일을 정하고 나서 스페인을 갔고요. 아까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거, 배낭을 하나 40리터 정도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것만 넣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더 산 거는 발가락 양말하고 신심파스하고 그다음에 그 접는 스틱이었어요. 근데 영분 병력 확인사하고 보험은 들고 갔습니다. 제가 장기간 여행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께 꼭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건 유심칩을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유심칩을 미리서 해가지고 가셔요. 왜냐면 공항에서부터 나올 때 유심이 안 돼 있으면 그것도 또 곤란하더라고요. 길을 못 찾고. 근데 저희 같은 길치나 처음 가는 분도 정말 구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구글 신이라고 하잖아요. 구글 맵만 있으면 어찌되었든 찾아갈 수 있고요. 어찌되었든 의사소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꼭 부여잡고 여분의 핸드폰을 하나 가져가시고 이어폰은 들지 마시고, 나머지는 제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셔도 돼요. 다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발에 물집 생기거나 발가락에 이상이 생기면 무료로 치료도 해주는 병원도 있어요. 워낙에 1000년 동안 순례자들이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그거 치료 자체는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글을 쓴답시고 또 도서관쟁이였기 때문에 책에 익숙하잖아요. 심심하면 어떻게 책이라도 한 권 가져가야지. 짐을 40kg에 빵빵하게 넣어 가져갔어요. 이거 들고 첫날부터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돼요. 1500m나 되는. 근데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은 여름에 출발하기 때문에, 여름 길이기 때문에 45도가 넘어요. 특히 제가 갔던 2021년은 7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수지가 다 말라서 옛날 고대 유물이 다 보일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배낭이 굉장히 큰 짐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샴푸, 린스 포함하면 10kg는 들고 오는데 그 10kg를 메고 가다가 쓰러져서 죽은 학생도 봤어요. 외국인 학생인 경우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틱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스틱을 필요한 곳에 딱 두 군데였어요. 그 십자가 길 가는 큰 곳하고 오세브로이라는 곳하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 날 여기에는 지팡이라든지 스틱을 좀 있으면 산을 내려가기가 좋았었는데 그 세 개 외에는 한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조그만 가벼운 침낭이었어요. 왜냐면 그 베드버그가 아이들을 엄청 괴롭혔나 봐요. 여행자들을. 그 베드버그가 한번 물리면 한 1년 동안 살 속에 파고든대요. 그래서 유럽 여행할 때 배낭여행자들을 한국 그 숙박업소에서 안 받아요. 너 산티아고 갔다 왔어? 그럼 너 여기 우리 집에 숙박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게 굉장히 전염력도 강하고 살 속으로 파고든대요. 괴롭고 약을 발라도 안 되고. 근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2년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도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천년된 낡은 여관들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고치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스크 같은 그 침대 커버랑 베개 커버만 줘요. 근데 이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배낭이 있어야 그 속 안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왔대요. 녹슨물. 그래갖고 막 샤워도 찬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지원금을 다 준 거예요. 그 알베르게 업자들에게 그걸 유지하고 먹고 살라고. 그래서 다 샤워 시설을 고쳐서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커버를 씌우고 내 배낭에 그 조그만 침낭 속에서 들어가서 자면 되니까 조금 베드버그가 덜했어요. 그 제일 순례자길 걸었던 사람들에서 고통스러운 건 그 침대에 숨어있는 베드버그에 물린 자국이 3년간 간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조심하시고 저는 그 안티프라민을 꼭 가져가서 발에도 바르고 잤지만 온몸에 막 바르고 잤어요. 혹시라도 베드버그 나올까 봐. 그래서 그거 네? 저는 안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고 그 이제 생장피에르보르의 순례자 사무실에 가면 반드시 이 순례자 여권에 이걸 하나 사고 이 조가비를 하나 주거든요. 근데 원래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가 야고보 성인이 그 순교 당하셨잖아요. 목에 댕강 잘라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어떤 어부가 818년 AD 44년에 순교당한 지 얼마 후에 커다란 배에 커다란 조가비가 하나 있는 배가 하나 이렇게 떠내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야고보의 무덤인데 그때는 순교를 당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슬람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아서 소문만 무성을 했어요. 근데 818년에 그 양치기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산 등성이에 별이 이렇게 내리쬐는 한 동굴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동굴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사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교에게 알리고 그 주교가 왕에게 알려서 야고보가 있는 그 무덤 근처에 성당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가 별자리라는 뜻이거든요. 들판에 별이 반짝이는 곳에 야고보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대성당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를 최종적으로 갈 때 반드시 순례자 미사를 12시 미사를 보셔야 돼요. 12시 미사.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고조라는 데서 하룻밤을 자고 5km를 걸어서 12시 순례 미사를 보든지 아니면 그 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숙식하고 있다가 12시 순례 미사를 봐야 돼요. 그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더 알려면 카카오톡에 까치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까미노를 걷는 친구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등록을 해놓으시면 스페인에서 사는 분들이나 스페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보를 다 줘요. 저는 여기서 스페인에 오늘 나온 뉴스도 여기서 제일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어플을 까시는데 까치년하고 그 다음에 까미노 필그램이라는 이 어플을 깔아놓으면 내가 오늘 생장피에르보르에서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찍으면 그 마을에 거기에
알베르그가 어디가 있으며 바가 뭐가 있으며 약국이 있으며 쇼핑센터는 어떻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그게 지도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클릭을 하면 내가 오늘 숙소에서 그 구글 지도처럼 가는 길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도 부킹닷컴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에 비어있는 곳, 어디에 숙소 이렇게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어플은, 이 까미노 필그램 어플은 연결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예. 죄송한데, 너 진짜 한 번만. 그 전 거요? 예. 이거요? 예. 예.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요? 예. 예.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예. 네. 이 어플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쓴 거는 닌자 까미노라는 어플이었어요. 근데 그 닌자 까미노 어플을 개발한 사람이 아마 얼마 전에 죽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어플이 없어졌는데, 그거는 정말 구글하고 연결돼 있어서 길 찾기도 좋았고, 이해하기 굉장히 저는 쉬웠어요. 근데 이것도 오늘 집에서 깔으셔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어디 가는구나, 다음 어느 도시지, 그래서 지도랑 연결되면서 눈에 좀 익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알사버스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가시면 좋은데, 되게 저희가 25km를 걷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길도 있지만 막 산길도 있고 들길도 있고 막 꾸불꾸불 논길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좀 부득이하게 내가 다리 퉁퉁 부었거나 물집이 많이 생겨서 못 걸을 때가 있어요. 아프거나. 그러면 버스를 타면 돼요. 그러면 30분이면 도착해요. 하루 걸을 거리가. 그래서 알사버스 등록한 사이트 해주는 게 좋고, 나머지는 날씨 웹사이트고, 저는 언어를 파파고 번역기를 가져갔는데 별로 안 써먹었어요. 두오링고나 파파고 가져가시면 좋고요.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이 화살표가 있어요. 어디든지 눈 돌리면. 그리고 몇 킬로 남았는지가 355km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화살표만 따라가시면 돼요. 여름하고 겨울에 제일 순례자가 많은데, 한 가지 다른 특징은 겨울은 굉장히 건조하고 추워요. 다만 겨울에 그 알베르게가 문을 여는 곳이 있고 안 여는 곳이 있어요. 무니시팔이라고 공립 알베르게는 굉장히 싸요. 4유로를 낸 적도 있어요. 근데 4유로 하면 1,500원에 해도 뭐 10,000원 미만이잖아요. 몇천 원밖에 안 하고 기부금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로화를 조금 환전해서 잔돈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아침에 일찍 출발하시기 때문에 식당에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커피라도 마시시려면 좀 잔돈이 필요하니까 유로화로 바꿔가시고, 여기에 기부금을 받는 통에 카드를 결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잔돈을 좀 바꿔가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월넛 여기서 유로화를 바꾸면 거기서 현찰처럼 꺼내 쓰는 그 은행마다 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부러 카드로 환전하시거나 어떻게 위험하게 찾지 마시고 그걸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카드는 마스터하고 비자 카드를 꼭 가져가시는데, 버스나 비행기 갑자기 취소하거나 어디를 가야 될 때, 마스터나 비자가 결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가 하나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저는 카드를 쓰라고 권하고 싶은데, 수수료를 들더라도 그게 자기의 경로가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돈 쓰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예전에 어느 코스에 가면 봉고차가 하나 서 있어요. 거기가 사람도 안 다니고 으슥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여인들이 좀 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큰 돈이 드는 데는, 대도시에 가서는 카드를 좀 쓰라고, 그래서 큰 돈을 찾아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여자 혼자 여행하기에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어차피 여기가 순례자 길이잖아요. 희낭심이 있건 없건 순례자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둑이나 위험은 없었어요. 근데 레온이라든지 팜플로바라든지 큰 대도시에 들어가면, 어차피 대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도 하고 뭐 축제도 같이 참여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실물이나 그런 거는 특별히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돈주머니를 늘 차고 있긴 하지만 가지고 다니시지 마시고, 그 젊은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카페 같은 데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돈주머니 아무 데나 풀어놓어, 샤워하고 풀어놓고 막 침대 위에 놓고 다녀요. 그러면 걔네는 찾을 수가 없어요. 출발해버리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현찰 안 가져가고 아주 조금만 가져가시고 카드를 쓰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지금 여름에는 걔네가 시에스타가 있기 때문에 2시 반부터 4시까지가 제일 덥더라고요. 제가 재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침 6시에 출발해서 12시나 1시 정도에 숙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샤워하고 자고 오후 8시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피로를 회복하고 그 동네를 돌아보면 밤 10시까지 해가 지질 않아요. 거기가 서쪽이잖아요. 제가 석양이 지는 성곽이나 아름다운 장면을 러시아어 시간에 좀 찍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6시간 너무 환한 거예요. 밤 10시가 되니까 어슴푸레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에스타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한 점은 그런 거고 7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불 침대보에다가 짐 다 실어서 샥 가지고 나와서 문에서 정리해서 헤드랜턴 하나 딱 차고 한참 걷다 보면 카페가 문을 열어요. 그럼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이제 계속 걸으시면 됩니다. 그 뒤 여름에는 너무 건조해서 저의 딱 비온 장면 저 하루에였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가장 심한 가뭄이었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산길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 탄 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냥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밑에 뿌리서부터 타고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다 잎이 말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바닥바닥 말려 있어요. 속에서부터 다 말라가지고 그 정도로 심한 가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가면 덥고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특히 알베르게가 일부는 문을 안 여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같이 다닌대요. 왜냐면 한 곳에 문 열면 같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발 만져서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책을 내려고 했던 그 사례가 된 이 여자분께서는 겨울에 2월 달에 출발을 했는데 너무너무 추웠기 때문에 딱 8명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문 안 여는 알베르게 가서 막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8명에서 같이 지내고 했었대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2분이 결혼하셨고 호주 여인과 스페인 남자분이 결혼하셨고 이 나머지 6분은 한국에 다 여행을 오시고 지금도 연락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작가로 데뷔해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분인데 그래서 겨울에 가면 똘똘 뭉쳐서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아무튼 각계 국어를 다 같이 통용되는 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제일 친한 친구가 영국의 아주머니셨는데 처음 만남부터 거의 끝까지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인 멤버들도 같이 밥 해먹고 이러면서 같이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첫날에 반드시 피레네를 넘어가는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첫날이라 아침에 샌드위치나 간단한 거 먹고 그냥 가면 되겠지 했지만 첫날이 1500 높이를 건너서 내려가야 돼요. 숙소까지. 그래서 저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중간에 오리손 산장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같이 갔던 어떤 친구 얘기로는 반드시 염분이 포함된 단백질제를 중간중간 먹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도 아무 준비 없이 온 거예요. 인도 여자분 한 분이.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니까 이제 구조대가 와서 구해갔다 그런 얘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발하고 물집이 안 생기게 발가락 양말을 신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분이 들어있는 비타민제 꼭 먹어가면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산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그냥 둘레길 걸으시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다 찾을 수 있고 스페인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 한국 음식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특히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폴포라고 문어 요리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맛있어, 먹어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어를 되게 부드럽게 쪄가지고 약간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그 맥주 안주에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특히 이 가는 코스 중에 어느 일부 코스는 와인 산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커다란 와인통에 이렇게 수도를 하나 해놨어요. 그럼 거기에 문 열고 와인을 받아가거나 거기서 다 마시고 시음하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한국 멤버들이 와 이거 웬 생제냐라고 와인을 잔뜩 취해가지고 갈치자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서의 언덕이라고 사진에 많이 찍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못 갔어요. 왜냐면 그때가 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산 전체가 불이 나서 온 스페인에서 뉴스에 떠들 정도여가지고 새벽에 나갔더니 경찰이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 번은 일요일 날이었고 차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중간쯤에 가다 보면 이 오리온이라는 알베르게는 한국 여자분이 운영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갔던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한국 비빔밥 먹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유명하지 않은 정말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한국 여자분께서 산티아고를 2번 순례하시고 나서 자기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알베르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한국식으로. 근데 정말 깨끗하고 김밥이랑 라면을 팔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비빔밥으로 주는데 여기에 특이한 게 관광지에는 소개되지 않은 성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낡고 낡은 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철이라 다 더워서 사람들이 샤워하고 자고 있는데 제가 친구를 꼬드겨서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우리가 이 동네를 다시 또 오겠느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이제 성까지 올라갔어요. 세상에 거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쫙 펼쳐지는 파노라마가 그렇게 멋있는 그런 다 쓰러져가는 성곽이 있었던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어서 그렇게 히든 플레이스를 찾아내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보통 캐톨릭이 태어남도 축복해 주시지만 교회에 무덤이 많잖아요. 보통 성당 안에 분이. 근데 그 산티아고 길을 걸으시면서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나 봐요. 길거리 가는 곳곳마다 죽어서 이름을 남기거나 뭐 신발이라도 남기거나 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 고혈압이 심하거나 우울증이 심하면 처방으로 산티아고 길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어떤 분, 여자분이 한 120kg 정도 되는 등치신데 그분은 처방받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km씩 걸으시는데 그분이 늘 그렇게 소금 섞여 있는 염분, 이렇게 비타민C 먹으면서 저에게 하고 하는데 길거리 가다가 정말 주저앉아서 굉장히 크게 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친구가 이 길을 걷다가 몇 년 전에 같이 걷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 지나는 길에 매년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지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걷는 코스 중에 그 손미나 아나운서가 저희 다음 코스에 오고 있었어요. 한 며칠 후에 오고 있었는데 그 바로 전 코스에 24살 먹은 남자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 준비 없이 산티아고 왔는데 너무 뜨거웠고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스페인 신문에 났대요. 산티아고 길을 걷다가 죽었다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거는 그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사고였어요. 앰뷸런스 차를 계속 보게 되는데 이런 도로에 걸쳐서 자동으로 가다가 탁 넘어져갖고 자전거가 이렇게 빠개지는 경우도 보고 헬멧이 날아가는 케이스도 보고 이랬는데 저도 산티아고를 다시 한번 가려면 자전거 타고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제일 불안해요. 그리고 산티아고도 그 발목 부상에서 응급한 케이스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 넘어가네? 저는 한번 그 스페인에 비상 응급센터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스틱 얘기를 했잖아요. 스틱이 비행기 탈 때 긴 거는 안 실어주잖아요. 골프 가방처럼 그런 특이한 그거
가방에 넣어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3번 접는 블랙스톤 그 스틱을 가져갔는데 국내에서 한 번도 스틱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돌멩이, 자갈 돌멩이에다 탁 이렇게 했는데 그거와 같이 제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눈 위가 찢어지니까 피가 철철철 나가지고 하얀 옷에 완전히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1시간 넘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린 후였어요. 아무리 뭐 헬프 소리쳐도 막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막 피가 범벅이 된 채로 서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한 가족이 너 왜 그러냐 막 그런 거예요. 스웨덴 가족이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나 여기 넘어졌는데 여기서 피가 났는데 내가 지금 안경이 깨져서 유리가 눈으로 들어갈까 너무 걱정이다 그랬더니 응급 119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 나쁜 게 조그만 병원이나 조그만 의원으로 사람을 안 데려가고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학병원 같이 굉장히 큰 종합센터 같은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한 시간을 태워서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쪽에서는 죽어가고 이쪽에서는 코로나 뭐 처치하고 이쪽에서는 뭐 하고 하는데 수술하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피무도 옷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보더니 다행히 유리는 눈에 안 들어갔다. 여기만 꼬매면 되겠다. 3번을 꼬맸어요. 팅팅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다음 코스로 왔더니 제가 완전히 코리안의 어떤 여인이 다쳐서 죽을 똥살똥해서 그러면 쉬러 갔다더라 하고 온 동네 소문이 막 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보험을 들고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랬는데 보험을 갔다 와서 그 안경까지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만 원 정도 결제를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보험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그거 보상해 주더라고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현지에서요? 네. 한국 음식으로 전혀 먹을 수가 없나요? 저는 보쌈까지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했어요. 거기가 이베리코 돼지고기라고 돼지고기가 되게 유명하고 고기가 엄청 싸요. 슈퍼가 엄청 많아요. 근데 디아라는 슈퍼도 있고 슈퍼마켓가 많거든요. 거기 가서 정육점 코너에서 고기 사다 그 알베르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침대 하나를 빌리는 건데 남녀 공용 같이 자요. 그래서 아까 준비물 중에 수건이 스포츠용 타월 큰 걸로 준비하시라는 게 그냥 침대만 하나 덩그러니 주기 때문에 앞면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수건을 빨아서 걸어서라도 앞면을 좀 가리고 자려고 수건을 큰 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기를 사서 거기에 뭐 양파도 있고 그 로메인 상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추 같은 것을 갈아서 요렇게 병에다 넣은 양념병도 있어요. 간장도 있고요. 고추장도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한국인 쌈장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쌈장도 사서 고추 찍어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란을 저희는 쪄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것도 며칠 먹으면 먹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 일회용 컵에다가 계란을 깨서 소금 약간 넣고 막 저은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어디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계란 그게 찜이 돼요. 그러면 밥은 그 우리나라 햇반이 아니더라도 스페인도 햇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볶음밥 같은 거. 그 슈퍼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거에다 비벼서 먹거나 스페인은 그 소시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소시지 사서 같이 먹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요. 빵이 질 때는 밥은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어요. 알베르기에 가서 그 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문 열어보면 쌀은 어디든지 남아 돌아요. 쌀하고 스파게티, 면. 네. 그러면 스파게티 소스만 다 돼 있잖아요. 그것만 하나 사가지고 거기는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면 풀이라고 써놔요. 그럼 풀이인 거 갖다가 삶아서 스파게티 소스만 해서 먹으면 돼요. 네. 근데, 네. 그 40kg 짐 가져간 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짐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계속 빼서 버리고 나중에는 그 덩키 서비스라고
그 당나귀 옮겨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침에 여기다가 딱 해서 그 봉투에다가 돈 5유로나 7유로 넣어놓으면 그걸 내가 다음 가는 코스에 갖다 줘요. 근데 그거를 20번이나 이용했으니까 거기서 사서 쓴 것보다 훨씬 더 들었잖아요. 근데 노트북하고 충전기하고 와이파이 막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저처럼 다음 여행이 있는 아이들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우체국이 있어요. 전용 우체국. 그럼 그 우체국에 커다란 짐을 먼저 보내요. 그럼 한 달 동안 무료로 보관해요. 그럼 한 달이 지나면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서 뭔가 다 쓴 물건을 보낼 때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한국으로 먼저 보내세요. 반드시 거기서. 거기는 더 싼데 제가 포르투갈에서 보내려고 했더니 한 15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 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우체국에서는 한 5만 원 정도에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큰 짐이 있거나 다음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아까 그 처음에 필그램 앱이 있다 그랬죠. 거기 우체국도 나와요. 그러면 그 우체국에다가 내가 여행을 할 거다고 짐을 하나 큰 걸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가볍게 다 여행을 하시고 걸으시고 그 포르투갈로 들어갈 때는 그 트렁크나 짐을 찾아서 여행을 하시면 돼요. 네.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 짐을 들고 그 비용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답니다. 네. 제가 이게 산티아고가 순례길이었긴 했지만 그 많은 성당과 그 많은 박물관과 이런 것을 일부러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언제 또다시 스페인을 다시 구석구석 여행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스페인의 북쪽 지방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볼 수 없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일 제가 감동받았던 곳은 길거리에 서 있었던 저 성상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저는 개신교를 먼저 믿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나서, 캐톨릭으로 바꿨는데, 하면은 그 십자가만 있고, 그 성상의 모습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면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든 성상과 성모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다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빈 넓은 등팔에 하나 관리되지 않는 빈 성곽 안에 철로 만든 구조물에 딱 하나 성당이 매달려 계시는 곳이에요. 그 바로 앞에 벤치가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관리인도 없어요. 관리인은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마음을 정말 다시 돌리게 한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가면 아주 조그만한 성당에 견진성사를 받은 수녀님이 실목걸이 하나를 들고 서 계세요. 아침 10시쯤. 그러면 지나가는 우리 순례자들을 다 만나서 그 실목걸이 하나를 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더라고요. 기부금을 안 내도 된다. 부담 갖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안전하게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포옹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정말 그 종교 국가로서 따뜻하게 순례자를 맡고 있구나 하고 느낀 곳이었고요. 대개는 우리가 들어가는 알베르게가 세인트 마리아, 알베르게 이런 식으로 성당의 신부님께서 공부하시는 수도원을 개량을 해서 알베르게로 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접수받는 분도 신부님이시고 그 청소하시는 분도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어느 한 세인트 마리아 수도원 안에 있는 거기는 7시쯤 되면 수녀님 7분이서 기타를 들고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다 모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이면 각자 소개 다 하고 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 노래도 부르고 하여튼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됐는지 막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곳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부님께서 미사를 해주시면서 일일이 다 축원기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던 곳이에요. 제가 정말로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여행하는 몇 분을 만나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을 타고 진짜로 여행하는 곳이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자기 개를 데리고 순례자 길을 전 코스를 다 여행하는 코스예요. 근데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분은 한국 분인데 임택이에요. 임택. 마을버스 타고 세계여행이라는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스페인을
80일 동안 여행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컨셉을 잘 잡으셔요. 제가 여행작가 학교 출신이고 그분이 8회고 제가 23회 출신인데 그분이 산티아고를 가면서 생각을 했대요. 아, 기항의 순례자길을 순례자가 했던 것처럼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당나귀를 빌려서 가고 싶은데 한국에는 당나귀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 당나귀가 그 스페인의 풀을 먹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로 스페인의 농가마다 편지를 다 쓰셨대요. 나한테 당나귀 좀 빌려달라고. 근데 어느 한 곳에서 컨택을 하신 거예요. 산티아고 근처에서, 콤포스텔라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그 마국간에서 한 2, 3일 견뎌보고 걔랑 친해져서 이게 익숙해지고 걔를 다스릴 수 있으면 내가 이 말을 빌려주마. 그 대신 이 당나귀가 아까 얘기한 그 순례자 코스에 있는 프랑스 생젠까지는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달라. 그런데 차에다 당나귀를 싣고 가려면 13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그걸 주기로 하고 자기랑 자기 스페인 말을 좀 도와줄 대학생을 하나 데리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가고 실제로 그 마국간에 당나귀가 자고 있는 짚을 쌓아놓는 그 위에서 둘이 일주일간 해서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임택이잖아요. 그래서 택시 하고 부르거든요. 자기 아우를. 그래서 그 당나귀를 데리고 호택이에요. 당나귀 이름은 호택이를 데리고 80일 동안 간 거예요. 근데 당나귀는 지멋대로 가잖아요. 근데 당나귀가 좋아하는 풀이 있잖아. 그 풀을 뜯어먹느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이가 큰 길까지 가면서도 똥을 싸잖아요. 그럼 똥을 치워줘야 돼. 그래서 당나귀 요만한 그 똥 치는 그 수저하고 그 통을 들고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당나귀를 갔는데 이 사람들은 순례자 길이잖아요.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당나귀가 온 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열고 우리 집에서 재워 이랬대요. 그래서 한 번도 당나귀를 길거리에서 재워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오히려 당나귀 때문에 저기 사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다 따가. 그리고 당나귀 먹여. 이러면서 막 할머니가 그 당나귀가 바게트빵을 그렇게 잘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바게트빵 주라고 그 딱딱한 바게트빵 봉지를 이만큼 동네 할머니들이 다 들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당나귀 때문에 더 잘 먹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게 스페인 뉴스에 다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6번인가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네, 그래가지고 그 호텔이 덕분에. 그러니까 이 호텔이 주인은 뭐냐면 내가 당나귀를 수십 년을 키웠지만 이렇게 매스컴에 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당나귀는 처음이다 그래갖고 처음에 받기로 한 이동 비용도 안 받으셨대요. 그래갖고 오히려 그 지역 신문에 호텔기는 되게 유명한 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 그 콤포스텔라 대성당 앞쪽에 보면 그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정말 옛날 순례자들은 먹을 거를 들고 다녔잖아요. 물하고 음료수를. 그리고 그걸 잠자리를 그 당나귀 옆에다 매달고 다닌 거예요. 그런 동상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찍어 오았고 실제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될 수 있냐고 메일까지 드렸어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었던 건 내가 길거리 다니면서 걔 똥 못 치우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는데 당나귀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임택 씨는 당나귀를 타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사람들마다 왜 너는 당나귀를 안 타고 그냥 끌고만 다니니? 이랬는데, 옛날에 순례자들은 당나귀를 다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되게 많았고, 구석구석 스페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고조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에 제주도 올레길에 올레길에 우리 기념이 있어요. 당나귀 기념관, 돌하루반 기념관이 있어요. 그 마지막 산티아고 가는 길에 막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학생들이 막 다다다 뛰어가요. 왜냐면 12시 미사를 보려고. 그래서 왜 뛰어가지? 근데 저쪽에서 여자 셋이서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걸어오는데 익숙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주도 순례길 만든
한명숙 씨? 네, 그분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정독도서관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초창기에 책을 내고 나서 제가 강사로 초빙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 올레길을 다 완결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둘레길 만드느라고 강의를 엄청 다니셨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스페인을 여행하시고 우리가 한미 수교를 하는데 어떤 기념을 하는 게 좋을까 했었더니 산티아고 순례길에 돈 따서 제주도에 올레길을 만들었으니 올레 기념물을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 벌판 끝에 이 스페인 그 순례자 동상 규퉁이 옆에 있어요. 그것도 일본은 한자로 된 요만한 비석이 있고 우리는 쬐끄만 돌 하루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문화부 장관하고 행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사진을 못 찍었다. 그러니 순례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한국 사람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도로 표시판도 만들고 한국과 스페인과 문화가 교류된 증거가 될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또 거길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누가 찍어주신 거예요? 이거요? 아까 그 옆에 그 이탈리아 남자가요. 이 남자. 네. 찍어줬어요. 마지막에 산티아고 도착하면 지치기도 지치고 완전히 거짓골이잖아요. 제가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른 여자 걸 찍었지만 모두 다 신발 벗고 거기서 다 누워있거나 울거나 그 광장에서. 근데 제때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성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12시에 시간 맞춰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야고보의 무덤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당 안에 요 은회색 종이 있는데 그 연기를 피우면서 성가를 막 울리면서 성모 해주세요. 원래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하고 최초로 그때 가신 임금님이 알폰소 2세 국왕이래요. 최초로 그 별자리에 있는 그 성당을 만들고 순례를 한 처음의 국왕이 알폰소 국왕이거든요. 그분을 기념하는 곳도 있고 여기 야고보의 무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러보시고요. 그때 제가 그래서 7월 25일 날 희년 마지막 날이라 그래서 교황님이 오실까 하고 갔다고 했었잖아요. 인터뷰도 하기로 해서 갔는데 국왕이 온 거예요. 국왕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연설도 하고 미사로 보시기로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오니까 그 카탈루니아 지방 사람들이 데모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군대가 완전히 그 성곽 주위를 다 돌아서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지도 못했고 어마어마한 병력이 출동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카탈루니아가 독립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저의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앱을 설치하시면 내가 25km를 가겠다 그러면 생장피에르볼에서 돈세바야스를 가서 돈세바야스 주비리를 거쳐서 주비리에서 플로나까지. 선생님 이거 제가 프린트한 거 드릴게요. 그리고 요건 자기의 리듬에 맞춰서 가실 수 있는 거리를 가시기 때문에 저는 좀 여유 있게 걸었고 한국 남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하루에 80km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 횡단하는 PCT라는 코스가 있어요. 6개월 동안 대륙간 횡단을 하시는 코스를 가시고 싶었는데 6개월 동안 하려면 비자를 바꿔야 된대요. 뭔가를 내야 된대요. 근데 그 허락이 안 떨어져가지고 산티아고를 걸어보러 오셨다요. 점심 먹고 일어나서 가고 저녁 먹고 일어나서 가고 밤 10시까지 해 떠 있으니까 계속 걸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 병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연령이 어떻게 됐는데? 네? 아까 그분요? 그분도 60 한 둘, 셋 정도 되신 분 같았어요.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쓴 경비는 이랬어요. 그, 알베르게는 4유로도 낼 수도 있고, 15유로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립 알베르게는 좀 비싸요. 15유로, 18유로. 그리고,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가까울수록 예약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예약 안 하고 갔어요. 그날 비어있는 데를 갔는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는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착지 가까이 가면
한국 애들은 벌써 애 들고 막 예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아무튼 숙박비는 52만 5천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제 식음료는 쟤는 한국 대학생들도 만나고 젊은 애들도 만나고 해서 좀 제가 뭐 좀 사주기도 많이 사주고 헤매기기도 해서 좀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그 입장료나 미술관 같은 거는 저는 충분히 다녔고 비상금 40만 원은 병원비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2만 원 정도면 넉넉하고 전략해서 다니면 8만 원, 6만 원 정도면 유럽에서 3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게 알베르게 덕분이에요. 단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알베르는 남녀 혼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코를 얼마나 고시는지 기마개를 해도 그것 때문에 못 해요. 정말 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80인이 같이 자는 알베르게에 어떤 남자분이 얼마나 탱크 같은 소리를 내는지 2시부터 다 깨가지고 다 그 사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차마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3시부터 걸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새벽별 보고. 그래서 돈은 이 정도고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저는 제가 팝송을 엄청 좋아하고 BTS의 암입니다. 그래서 오세블로이의 오세블로이의 유소스텔 같은 데를 딱 들어갔는데 다른 데는 다 남녀 그 샤워장에 커튼이라도 있거나 문이 있잖아요. 거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문도 없고 커튼도 없는 거예요. 다 벌어진 곳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갖고 BTS의 음악을 크게 틀어놨더니 하나도 안 입은 애가 허해가지고 야 너 BTS니? 그래 나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같이 춤추자 그래가지고 춤추고 즐겁게 놀고 아까 혼자서 80km를 다녔던 그 할아버지는 어느 알베르게에서 또 저기 강남 싸이에 강남 스타일을 추느라고 맨날 Do you know Korean?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BTS? 맨날 그 말 엄청 들었어요. 한국 음식과 한국 연예인이 정말 스페인 곳곳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그 아이돌의 힘이 전 세계 문화를 점령하고 있구나 하고 늘었어요. 그때가 희년 주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축제를 엄청 많이 가는 마을 동네마다 희년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를 즐기는데 걔네들의 음악은 한국 아이돌 음악은 못 따라오겠는데 아직 좀 더 멀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걔네는 정말 1000년, 2000년 된 그 문화재도 간수를 안 하잖아요. 자기네들 나라에서 전쟁을 안 했잖아요. 침략은 했고 식민 제국을 만들었을 망정 자기네 나라가 침략당하는 거는 이슬람교도에 의한 이베리아 침공 외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나태해요. 아주 썩음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시골 마을, 시골 문화재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잘 정비된 거는 아마 전쟁 이후로 우리가 싹 없어진 곳에 새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래도 그 옛 스페인 문화 속에서 정말 풍요로운 어떤 그런 걸 충분히 느끼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산티아고 길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